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 사실은 심판이죠. 헌법 심판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합니다. 헌법 심판의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것이 아주 큰 획을 긋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찬성 그리고 반대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찬성과 반대.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준으로 이 탄핵 반대를 하는 쪽은 주로 국민의힘 편을 든다든지 사사건건 입장이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반대를 하는 주축이 보면은 광화문에서 크레인을 세우고 또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번에 보니까 그 작은 단체 신남성연대 거기에서 뭐 3월 초에 행사를 하는데 그 용역 계약을 하는데 2,200만 원 계약했다는 그 증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돈을 더 내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할 때, 시위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그만큼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지원이 들어오고 또 대중들이 거기 돈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대에 엄청난 그 알짜배기 사업인 겁니다.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성격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탄핵 반대를 하는 쪽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가운데 개신교, 이 개신교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 탄핵 반대의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분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저 개신교의 교인인가? 여기에 주축은 개신교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무슨 장로회, 큰 장로회라든지 또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 불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그런 종교는 아니고 소규모,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의 두레마을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거기서 기른 채소도 팔고 만든 것도 팔고 하면서 돈벌이를 합니다. 또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사랑제일교회 하면서 자유마을인가 해서 그 안에서 갖가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번에 전광훈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힘이 비슷하다. 그 전한길 씨가 그쪽에 있죠. 아마 이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인가? 자, 그쪽에는 애터미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탄핵 반대를 하는 그 경영자, 뭐 자영업자라고 해야 하겠죠. 그 경영자가 이렇게 소규모, 자기 자신이 그 이끄는 목사가 옛날의 영주 같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이번에 보니까 한
3개나 뭐 파가 4개나 이 정도 된다고 하죠. 보수 쪽에서. 이제 이런 주로 특징이 개신교에서 탄핵 반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개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영남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애국이다. 애국이다. 헌법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이 찬성하는 쪽은 뭐 어떤지 모르겠고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헌법에 따라 법리에 따라 찬성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한다. 이번에 파면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찬성하는 쪽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은 엄연히 이렇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종교라고 해서 맡겼다가 지금 시위대의 그 앞자리에 나가게 해놨죠. 예전에 무슨 유모차 부대처럼 그 아이들 그렇게 내보낼 일인가 좀 보면 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신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노인들. 그 노인들이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노인들이 특히 그 어휘가 척박하고 어휘 능력이 척박하고 더구나 이번의 이 탄핵 심판 이거는 사실은 법리 다툼이 많죠. 법리 다툼이 많습니다. 뭐 리마연 강의만 잘 보면 이제 중심을 잡을 텐데 그게 아니고 리마연 강의를 볼 만한 이 수업을 들을 만한 지적 능력도 안 되고 그래 뭘 이쪽 사람들 보면 어휘가 척박하다는 것은 물론 쓰는 말이 천박한 거는 맞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언어의 개념을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뭐 무식하다고 해야 할지 그 말을 몇 마디 안 쓰고도 생활에 아무 지장 없이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뭐 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 다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예 판단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좀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돌아다녀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녀 보면 노인들은 10중 8구 이 탄핵 반대 이쪽에 가 있고 그리고 앵무새처럼 위에서 내려보내는 말을 전혀 법에 맞지 않는 소리를 그냥 옮기고 특징은 입이 험하다. 입이 아니라 글이죠. 글이 온통 상소리, 막말. 실제로 저런 소리 하다가 손해배상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합니다. 보면은 천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국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면 나중에 좀 놀라겠죠. 지금 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지금은 세계로한테 조금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 전광훈 목사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헌법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전광훈이 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특이하다 하는 건 알겠죠. 이제 근래에는 왜 이 인용 기각 각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그 왕년의 헌법 교수라고 알려진 허영 씨마저 이걸 모르고 있더라. 이런 것이죠. 노 교수가 갑자기 시위대들이 띄워주고 무슨 뉴시스나 신동아나 이런 데서 인터뷰도 좀 별 인기도 없었는데 인터뷰도 하러 오고 이러니까 좀 들떴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되면 본인의 그 이미지를 그르칠 것 같다 하는 지경까지 나와서 결국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허영 씨는 옛날 사람이죠. 193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88살이라고 그렇게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게 1959년입니다. 20세기하고도 언제입니까? 이때면. 현재도 경희대 석좌교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서는 법학교육이라는 것이 별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서로 인맥이라고 할까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탄핵 반대 대열에 나선 것이죠. 잘 보면 지금 그 시위대의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탄핵 반대 시위대들이 허영 교수를 앞세우고 내란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일이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2025년 2월 13일 신동아의 구자홍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허영 교수가 석좌 교수니까 지금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하면 대통령 파면을 시킨다는 결정을 하면 그게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무섭겠죠? 이 말을 들으면 예전에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였던 1988년 경으로 돼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이 허용 교수가 헌법재판소를 아주 사랑했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류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변두리에서 꾸준히 헌법재판을 소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겁을 주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시키면 내란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심이 폭발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 자, 여기에 보면은 비논리적인 부분이 보이죠. 누구 마음대로 국민 다수라고 하는가. 지금 탄핵 반대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거기 모였으니까 그렇지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갑자기 다수라고? 이 노인이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위대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허영 교수가 큰 사고를 치기는 쳤습니다.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나 글을 잘못하면 예전에는 목숨을 잃고 패가망신하고 지금은 감옥 가고 돈 뺏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근데 허영 교수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사기 탄핵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헌법 교수가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지금 별다른 교수라고 할 건 없지만 88살이나 된 1959년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사기 탄핵이다. 이러니까 그 이후로 이 탄핵 반대 시위대들이 이 사기 탄핵을 입에 달고 삽니다. 허영이 그랬다 이러면서. 허영 교수 속이 좀 뜨끔하지요.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 이게 사기 탄핵이니까 기각해야 한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거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2월 13일에 한 소리입니다. 각하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이성을 잃었구나. 입이 머리보다 앞질러 나갔구나.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허영 교수의 그 심리 상태, 사고의 그 지점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지요. 여러 논란은 그쪽에서 말이 많으니까 여러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 개인이 우리나라 그 법치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시점인 게 문제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는 임명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채워주세요. 법이 채워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법을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건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과거에 거기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이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엄청나게 추측을 계속하면서 그 자신의 그 이상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헌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임명해달라. 근데 이미 국회에서 이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누구든 임명해달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국회가 뽑아놓은 사람이 옛날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거기까지 그렇다 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문영배가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시위대 대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은혁이 필요해. 이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헛소리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시위꾼이구나. 시위대한테 맛있는 과자라도 얻어먹었나? 이렇게 되겠죠. 스스로 자기의 말이
헛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아주 정치적이죠. 게다가 한술 더 뜹니다. 한독수의 탄핵 심판이 시급하다. 최상목은 변변치 않다. 이런 자기 생각을 막 내보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지금까지 허영 교수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영이 헌법학 교과서, 이 사람의 교과서를 과거에 그러니까 한 거의 20몇 년 전에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연세대에서 조금 교재로 썼지만 거기도 교수가 나뉘어 있었죠. 여럿이. 그런 헌법 교수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치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팬으로서 혹은 시위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자유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 교수, 헌법 교수라는 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은 헌법과는 관계없는, 전혀 헌법과 관계가 없죠. 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는 그냥 윤석열 지지라고 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이야 라고 하면 제로인 것이죠. 전혀 법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 교수라는 말을 띄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 허영 씨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88살 허영 씨는 이렇게 이런 시위대와 뜻이 맞는다.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하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러면 서부지법 폭동이 떠오르죠. 엄청난 국민 저항인데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 몇 안 되고 지금 거기 수괴들, 주범들은 피고인으로 여기저기 가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처단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법의 힘이나 국민의 뜻이나 대한민국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봐라. 시위대나 폭도가 많으면 그것을 추앙하는가? 이렇게 보이죠.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거 다 포함해서 10살짜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그 정도 모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만약에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말 탄핵 반대 시위대에 있는 사람답습니다. 이렇게 말이 법을 다루는 리걸마인드가 있는 또 논리와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폭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로망으로 나도 주먹패가 좀 돼봤으면 좋겠다. 그게 젊음인데 이렇게 한없이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널리 퍼진 말이 지금 시위를 하는 집단은 이쪽이고 저쪽이고 늙은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쪽에는 늙은이 투성이죠.
그야 부려먹기 편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그 구미에 맞게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 사기 탄핵이다. 이번에는 이거 각하해야 된다. 만약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이제 서부지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를 가서 이제 다 부수고 사람도 죽이고 재판관도 뭐 이렇게 이제 할 거다. 싹쓸이가 될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거를 그렇게 짓 부수면 괜찮을까? 좀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법원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좀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죠. 그 예를 보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 얼굴이 홍준표 씨하고 닮은, 가만히 있어도 찌푸린 인상인데 인기 있다고 하죠. 탄핵 반대 교회의 간판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일 뉴스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이 살려면 각하해야 한다. 인용하면 국민이 가만 안 둘 거다. 지금 이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허영 교수가 이것을 담보하고 있다고 인용해 가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허영 씨가 이제 폭도의 그 지주가 된 것이죠. 이념적 지주. 결국 이렇게 해서 허영 씨도 형사재판정에 서는 게 아닌지, 지금같이 이 변혁의 혼란의 시대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 패거리에 가담을 하고 하면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88살, 감옥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거는 왜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각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허영 교수한테.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탄핵 반대 교회의 간판 스타의 입을 통해서 각하라는 게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카피라고 그러죠. 이거를 베껴와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윤석열이 물었다. 입에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어봤다가 아니고 윤석열이 물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자기 탄핵 심판입니다. 그때 각하가 또 나왔습니다. 2025년 2월 24일.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 씨가 최종 변론을 하던 전날입니다. 하루 전인데, 야, 이거는 재빠르게라는 것도 조금 과도하다. 이 경우는 잽싸게, 이 말이 딱 맞죠. 잽싸게 이거를 물고 갔다. 24일 거 25일에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 24일에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좀 복잡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몇 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 이 기일 지정, 기일 개시 이런 표현들이 일상 용어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무튼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1차입니다.
1차 변론 준비 기일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탄핵 심판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변론 기일을 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변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안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각하입니다. 즉 각하는 물 건너갔다. 그 다음 단계다. 1차 변론 준비 기일이면 변론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좀 조크처럼 넣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본회의장 중도 퇴장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의 요구, 그럼 뭐 다시 논의해달라 이거겠죠.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하는데 그게 소추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탄핵 소추를 했다고 2월 25일 윤석열 피청구인이 말을 했습니다. 참 여유 있죠? 자기의 그 안위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또 입을 댑니다. 그러면서 딱 갖다 쓰는데 아니 노려봤다고 탄핵 소추를 해? 이러면 사람들이 아 저거 국회 엉터리구나 이러겠죠. 근데 탄핵 소추 사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누가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하도 혼란해서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양쪽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판단하는 사람 이야기까지 다 나온 다음에 그때 판단을 하고 그때 참견을 해야 된다고 그 생활 태도를 아예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윤석열 피청구인처럼 한 대목을 딱 딴 다음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어머 실수 이렇게 갑니다. 사람 참 허탈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2월 24일에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 이거는 졸속 탄핵이다.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하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이야기했죠. 각하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나버렸다. 변론 준비 기일인데 국회 측에서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라는 것도 그 혐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내용으로서 이제 또 밝혔습니다. 각하 안 된다고 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각하를 주장했다고 했죠. 자, 어떻게 됐느냐.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변론 기일로 넘어간 겁니다. 각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각하를 지금에 와서 주장하니까 저거 뭐 근거 있나 보다 싶었나 봅니다. 그 이후 탄핵 반대 시위대 이 교회들 여기에 같이 그 합류한 국민의힘 측 이쪽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무지의 세상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지령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저 녹음기 틀듯이 쫙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뉴스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뉴스를 보고 그렇대 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하니까. 자, 2025년 2월 26일 뉴데일리입니다. 뉴델리는 지금 대표적인 탄핵 반대 매체이죠. 아예 그냥 정해놓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의 선박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교수라는 이재봉이라는 사람이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슨 기자회견,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아스팔트 기자회견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팀들 한 4-5명이 이렇게 서서 자기네 유튜브로 그거 촬영하고 또 이렇게 뉴델리라든지 실어주는 데서 그걸 보도를 해주면서 이게 기자회견 시위다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사기 탄핵 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각하 나왔습니다. 사기 탄핵도 나왔죠. 같은 날 뉴스원입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자유민주시민회의, 이거 시위하는 단체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마찬가지입니다. 시위가 주 종목인 단체죠. 여기서 왜냐하면 뭔가 큰 시위를 할 때마다 이 이름이 나오고 또 돈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조선일보 전면 광고 이런 거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고. 세이브 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름을 보고 속지 마시라.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시민회의 하니까 여기가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다. 그냥 집회 신고할 때 쓰는 이름이고 또 돈 받고 광고지 신문에 올릴 때 쓰는 이름이고 그런 것이죠.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군주제라든지 통제 이런 걸 추구하죠. 윤석열 씨를 지지하면서 그게 옳았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옳았다. 이게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러니까 자유민주하고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하는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애국이나 이런 것들, 반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세이브 코리아, 이 말은 한국을 지키자 이런 것인데 한국과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을, 헌법의 조문을 반대한다. 그 정도는 버리자, 윤석열을 위해서.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주체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이니까 국회의원의 주선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이 주선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기자회견 형식의 시위이고 이렇게 해주면 홍보가 많이 되겠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요즘에 목사가 정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정당도 만들죠. 결국은 국가를 자기네 교회의 국가로 만들면 국가를 집어삼키는 게 되겠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교인을 늘리는 것보다 국가를 집어삼키면
대단한 성공이죠. 그 사업이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김진홍 목사는 보수적이었다. 모르겠습니다. 한 어느 시점부터 아스팔트 보수와 행동을 같이 하기도 했었죠. 뉴라이트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안 됐지만 헌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헌법 세력들입니다. 헌법이 아니고 내 교회, 우리 동네 교회가 헌법 위에 있다는 사람들이다. 김진홍 목사가 윤석열 씨에게 성경을 보내줬다 그러죠.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고 둘의 마을 교회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전한길이라는 탄핵 반대 교회의 간판 스타하고 여기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젊은 피인 것이죠, 전한길. 중년으로 보이던데 아무튼 젊은 피가 앞에서 외칩니다. 이 탄핵 반대 교회들의 간판 스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각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각하를 주장하는 법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리도 마련이 되고 그게 카메라로 내보내주기도 하고 홍보해주고 이게 다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게 맞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홍보가 안 되죠. 돈이 안 생기면 안 갑니다. 이런데 같은 2월 26일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도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 이게 인용이죠. 그 다음에 기각 각하까지 분분하다. 그래서 각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했더니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데 요즘 유행이니까 유행 따라 기사 제목은 이게 손님 끌기용 아닙니까? 낚시. 그런데 내용에는 각하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연합뉴스만 해도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전한길이 이 탄핵 반대 교회의 간판 스타.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한길이 누군가 하면 뉴스에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 5급 이하가 되는 것 같죠. 거기에 한국사 과목의 강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나와서 하는 윤석열 탄핵 각하하라 이런 거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수험생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보면 불합격합니다. 그러니 현재 전한길 씨가 활동해서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위대 간판 스타로서 나오는 거다. 시위대를 이끄는 각 교회, 그 교회 어느 교회의 간판 시위용 간판 스타로서 나오는 거다. 이걸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위용 간판 스타로서의 주장을 하는 거 그렇게 보이죠. 그쪽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사 선생님과는 관계가 없죠. 학원 선생은 참 선생님이라고 안 하죠. 한국사 강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앞에서 허용 교수가 헌법 교수인 것과 관계없듯이 전한길 씨가 한국사 학원 강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이런 요즘에 흘러넘치는 정보의 세상에서 남에게 갑자기 이용이 된다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일을 안 겪게 되죠. 전환길 씨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살려면 각하돼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 인용하면 국민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 말이 이상하죠? 각하돼야라는 갑자기 피동으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너희 각하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려니까, 떨리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인용을 하면 국민이 가만히 안 둔다. 어느 국민이? 전환길이 국민입니까? 개인이지? 그러면 인용할 때 가만 안 두겠다는 거는 전환길 씨가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이겠죠? 이거 전환길 씨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헌법재판관이 각하하면 살려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인용 결정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그게 돈 벌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이건 살려둘 수 없다. 자, 이런 남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러면서 공산주의자는 죽이자. 지금 탄핵 반대파들이 공산주의자는 죽이자 이러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앉아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이러 오면 저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이 막 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같은 날 조선비즈입니다. 이번에는 윤상현이 그랬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게 국회의원이냐. 아마 본인도 죽을 지경인가 보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이렇게 하면 또 뭐 처단돼야 되겠죠. 윤상현이 말했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 그러니 이 사람도 지금 각하가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각하라고 해야 해.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고 한 거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퍼져나갑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떠들었답니다. 자, 이러고들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각하와 기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자들의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입이 무슨 모터 달려서 자동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이걸 모르는 무식자들이다. 허용 교수, 무식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헌법 교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각하 이야기 했죠. 사기 탄핵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부지법 폭도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요번에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앞에 나가서 주먹도 휘두르고 소리도 치고 하셔야 하겠죠. 이 각하와 기각이라는 것을 앞에 나서서 선동하는 자들도 모르고 이들의 운영과 이 시위를 운영하고 돈을 지불하고 돈을 기부받는 자들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가하는 시위대들, 노인들, 애들, 하여튼 그 자리에 간 사람들 당연히 모르고 이게 이제 무식자들의 난장판을 일으키는 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봅시다. 각하가 무엇인지. 각하, 대통령 각하 이런 거 아닙니다. 각하 말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죠. 이거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소송 요건의 흠결은 소송을 하는데 갖춰야 할 것들이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적법, 이거 소송하는 것이 법에 안 맞다. 이런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판, 이게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기 전에 각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도 1차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 각하 안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하니까 그때 각하해 주세요 이런 것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도 각하가 뭔지 모르는 무식자였구나. 그 다음에 각하가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안 나오면 기각을 해야 되겠죠. 이 기각은 본안 재판 절차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처럼 본안 심리를 하고 나서 이 청구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탄핵 심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청구를 배척하는 재판, 이게 기각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그 뜻은 아직도 좀 어렵겠죠.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법에서 보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서 사전심사라는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심사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제1항입니다. 제72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입니다. 이 지정재판부를 둬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재량입니다. 이것을 재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3항입니다.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아주 길죠.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표현입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그러면 3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3명이 모두 각하라고 했을 때 각하가 되는데 뭐로 하느냐? 결정으로 합니다. 이제 앞에는 왜 재판일까? 이게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은 재판소인데 재판이 아니고 심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리걸마인드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좀 기본을 탄탄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으로 한다? 결정으로 한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도 뭐 기각결정하도 귀에 익지요. 그래서 헌법 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소원이구나. 아셨습니까? 이번은 헌법 소원이 아니죠.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제4 뭐 읽으려고 했는데 헌법 소원 나오니까 읽을 그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제4항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쨌든 각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각하 결정을, 이게 또 그 법꾸라지들은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각하 결정을 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요새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는데 이게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나쁜 짓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 언어를 망치는 짓이고 사실은 질서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도 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각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말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로 계속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논리적인 능력이 극히 저하가 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놨습니다. 또 한 번 의심을 하고 올려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각하 결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하면 각하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부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중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하면은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개인인 국민이 청구를 합니다.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탄핵 심판은 어떻습니까? 통칭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력자를 꺾어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뭐 방어권 보장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힘들죠. 방어권 보장은 약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을 나는 왕이야. 법 앞의 평등이니까 저 힘없는 개인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다 대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씨 측에서 방어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파면의 사유를 하나 더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 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자, 지정재판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뭐 법률보다는 조금 친절하게 해놨지만 마찬가지 딱딱한 이야기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서 사전 심사 이런 거를 규정해 놓고 있구나.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명백합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우선 지금의 시점이 어떤 때인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이게 이제 형사재판이라면 피고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피청구인 그러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피고인 윤 씨가
장황한 최종 변론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2월 25일에 했습니다. 이때 각하가 가능한가? 결코 안 됩니다. 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은 이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본 적은 없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2024년 12월 14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4일 저녁 6시 15분 하루 그냥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빨리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니까 하고 있겠죠.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의결서 정본, 원본 이래도 될 텐데 하여튼 정본을 제출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19시 24분입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로 갑니다.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전달합니다.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달, 예, 받았습니다 하고 받는 순간 효력을 발생합니다. 탄핵 의결서의 효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탄핵 의결서의 효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그 순간 바로 이 시간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것이 법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수가 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니까 12월 15일에 문영배 재판관, 지금은 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사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를 하는데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를 진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심판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 시점에 12월 16일에 각하는 안 한다. 끝이 난 겁니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 회의 결과 브리핑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각하 안 하고 각하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해서 각하 안 한다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차 변론 준비기를 잡습니다. 이제 분명하죠.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차 변론 준비기일은 각하의 시기를 놓친 지나간 때다. 각하 주장하면 무식한 거다. 안 된다. 분명하죠. 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경우입니다.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는 앞으로 이 심판을 원래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 쓰는 건데 헌재에선 심판이 되겠죠. 이 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리인들, 거기 나온 변호사들이 밖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을 때는 변호사, 그 다음에 자기들이 누구를 변론하겠다, 누구의 무슨 사건을 변론하겠다고 정해진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서로 이렇게 다툴 부분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또 증인을 불러서 뭘 물어볼 건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변론 준비 기일의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4년 12월 16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그 사건이 각하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저거는 데모대, 시위대의 구호인데 아직도 세력이 대단하죠. 국회의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또 몇몇 언론사들이 이걸 같이 외쳐주고 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지금 생각났는데 여기 보면 이 아시아경제라고 있죠. 처음에 아시아경제가 인터넷신문이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언론 매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2월 3일 계엄하는 날이죠. 계엄했던 날이죠. 계엄일에 여기에서 그 아시아, 진짜로 아시아 전체의 영문 매체로서 그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정부와 그러니까 그 용산 이번 그 계엄 세력과 뭔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면도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날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했고 또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니셜을 쓰는 그런 출범식을 했는데 이것도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을 경우에 뭔가 그 용도가 있었다. 그거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추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12월 16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의 각하는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거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뭐 심판할 만한 게 못 돼 하면서 걷어치운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아주 중요하다.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허영 교수도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나서서 각하하자고 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그러고. 자, 그러니 무엇이 잘못됐다. 지금 저 주장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탄핵 찬성을 하는 시위대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 공산주의 척결 그러는데 주의를 둘러보십시오.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까? 그들이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1950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빨갱이야 하면은 쟤네들은 때로 몰려가서 죽여도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피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비원벙커 같은 그 굴라크 수용소를 많이 설치해서 사회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수용소에 넣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햇볕 아래 있는 대한민국은 젊고 생기발랄하고 생산적인 나라로 가는 게 좋다고 지지하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이
국민을 설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흉측한 일인지 봐서 시간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헌법재판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그 절차입니다. 그 과정인데 한번 훑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사건의 이름은 대통령 괄호치고 윤석열 탄핵. 여기에는 앞으로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은 양식의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하면 여기 이재명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원식이 됐는데 했다 하면 들어갈 것이고 김건희가 됐다 하면 또 들어갈 겁니다. 즉 그런 식인 겁니다. 사건 번호 2024 헌나 8 이게 언제 접수됐느냐? 2024년 12월 14일에 접수됐다. 근데 이 사건을 다루는데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청구인 윤 씨가 법꾸라지 짓을 한 것이죠. 저 재판관은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기피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사이에 이 사건부터 해결을 했죠. 2025 헌사 59 이거를 2025년 1월 13일에 접수를 했고 종국 일자 그러면 끝났구나 알 수 있죠. 1월 14일에 끝을 냅니다. 종국 결과는 기각입니다. 앞에서 기각 봤죠. 이유 없다. 기피 신청 이유 없다 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 씨의 변론 일자. 저 허영 교수가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을 거야. 헌재를 가루로 만들고 다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을 일으켰는데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을 그 수용소에 잡아 가두려고 그런 작전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길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고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2월 6일, 2월 11일, 2월 13일, 2월 18일, 2월 20일, 2월 25일에는 피청구인 윤 씨가 그 크리스탈 물컵, 그 대통령실에서 쓰던 거하고 참 닮아 보이는 그거를 다 갖다 놓고 60몇 분인가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별의별 벌써 당장 다음 날부터 팩트 체크해서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막 줄줄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변론기일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페트병이나 종이컵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크리스탈 물컵을 갖다 놓고 서서 굉장히 그 호화병에 빠진 것 같습니다. 황제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무튼 이렇게 길게 변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졸속이다 하는 자들은 그 입에 검은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탄핵 심판의 상태는 진행 중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누구냐? 국회 소추위원인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창래 씨. 그렇죠? 정청래. 그 다음에 이 청구인 대리인은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외에
뭐 구 이렇게 돼 있고,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 그 대리인은 배보윤 외 20일. 굉장히 많죠. 확실히 그 국방도 그렇듯이 공격보다 막아내는 게 어려운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법에 따라서 착실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 심판, 인용은 받아들인다 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기각, 이유 없다. 이러면 다시 복귀, 지금 윤석열 씨가 꿈꾸고 있는 복귀. 그다음에 각하는 해당 사항 없다. 각하는 무식자들이 갑자기 슬로건으로 쓰기 시작한 거다.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